그쵸?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혜인 수녀님 다들 알고 계시죠? 수녀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요 말씀이 있어요. 힘을 빼라. 일상에서 힘을 빼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수녀님께서 그 일상 행복론이라는 걸 강론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행복해지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감사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 항상 같이 곁들여 하시는 말씀이 힘을 빼라는 말씀이에요. 저하고 이혜인 수녀님하고는 굉장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하고 KTX, 이 KTX,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사이입니다. 야, 그거 뭐 보통 보면 복권 당첨된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야, 제가 그 혜인 수녀님을 몰라 뵀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혜인 수녀님이 힘을 빼라, 이 통찰을 이야기하신 계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혜인 수녀님께서 대장암을 앓으셨거든요. 대장암 앓으시면서 항암 치료를 보통 하잖아요.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힘을 막 주신 거예요. 막 용을 쓰고 막 이렇게 힘주다가 그러니까 막 지쳐서 이제 방으로 이제 입원실 방으로 이제 회복실로 딱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왜 그 예전에 드라마 출연했던 돌아가셨는데 김자옥이라는 탤런트 분 있죠. 그분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항암 치료 선배셨던 거죠. 그분이 항상 혜인 수녀님을 보면서 해줬던 말이 언니 제발 힘 좀 빼라고. 그러니까 이 힘 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갑자기 혜인 수녀님의 가슴을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번 생에 너무 많은 힘을 주고 계속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힘만 주고 살아왔으니까 어떻겠어요. 막 삶 자체에도 막 용을 쓰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혜인 수녀님께서 지금 성 베네딕토 수녀원이라고 부산에 가면은 그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이렇게 성당을 차리시고 그 안에다가 혜인 글방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바가 뭐냐면 그 광안리 해변에 넘실거리는 파도 이것도 얼마나 부드러워요. 힘 빼기. 그 다음에 일상. 김자옥 씨한테 들었던 그 일상의 힘 빼기를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힘을 빼야 되겠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에서요 너무 힘만 주고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도 어때요? 지금 다 힘 주고 사는 거잖아. 막 법률 나오고 막 또 막 운동 나오고 노래 나오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한 편만큼은 지하철 여행 이지만큼은 힘을 빼고 편하게 여러분들께 힐링을 주는 그런 감사한 그리고 고마운 프로그램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또 제 자랑 갑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일상에 힘을 뺄 수 있는 여행지가 있어요. 자, 어디냐고요? 궁금하시죠?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하철 여행 이지 힘 빼는 여행 코스로 오늘 24번째 시간이에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지는요, 가까운 곳입니다. 진짜 가기도 편해요. 전철 타면 끝이에요. 자, 어디냐면 경기도 고양으로. 고양으로 한번 떠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양편을 보고 고양을 한번 안 가보면 미워할 고양.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죠, 지금? 아이고, 네. 자, 그래서 고양편인데 제가 요거를 붙였습니다. 수식어로 어떤 거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갑자기 고양편인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것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고양편의 반전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하는 고양 아닙니다. 깜짝 놀라는 고양편인데 첫 번째는요. 국내 유일입니다. 중남미로 가는 테마파크였어요. 진짜 정말 중남미로 공간 이동해요. 하나 갈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진짜 놀랄 건데 제가 아까 이혜인 수녀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죠. 오늘 왜 혜인 수녀님 이야기를 꺼내들었냐?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플레이스가 어디냐? 성당을 갈 겁니다. 성당 가는데 어디 가느냐? 야, 진짜 깜짝 놀랐는데 한옥과
성당을 결합해 놓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성당이 고향에 있어요. 야, 놀랍죠? 여기 갈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갑작스럽게 고향에 굉장히 유명한 워터파크가 하나 있어요. 실내 워터파크인데 여기 옥상 있죠. 옥상에 글램핑장이 생겼습니다. 야, 이 놀랍죠? 그래서 여기를 오늘 다 싹쓸이를 하고 고향편 투어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안 가시면 미워할 고향.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그러죠. 첫 번째 넘버원 포인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중남미 테마파크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야, 국내 유일이에요. 중남미를 테마로 한 테마파크는 국내에 없어요. 여기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름하여서 중남미 문화원으로 부르고요. 요게 진짜 정말 앞에서 잠깐만 봐도요. 와, 여긴 중남미야.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 쉽게 가는 거. 자, 지하철 3호선 삼성역 나오시고 삼성역 6번 출구 나오시면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053이나 033번 둘 중에 하나 타시고요. 고양시장 앞에 하차! 건너가세요. 그리고 건너편 편의점이 났습니다. 그 골목으로 딱 들어가면 도보로 10분. 땡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우리 김아름 PD가 또 이쁘장하게 이렇게 자막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픽으로. 딱 보시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차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차를 끌고 가야겠다. 이런 분들은요. 앞쪽에 향교가 바로 앞에 하나 있어요. 향교가 전국에 200여 개가 구석구석 포진해 있는데 그중에 한 곳 향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향교 앞에 바로 공용 주차장 하나 있어요. 널찍하게 여기다 대시면 간단하다는 거, 파킹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중남미를 바라보며 딱 들어가잖아요. 자, 근데 우리 가기 전에 그거 해야죠. 스토리텔링. 중남미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중남미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는 브라질 사이드를 찍고 왔는데 그때 왜 브라질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폭포 중에 이과수라고. 그걸 보고 왔는데 야, 가는 데 있죠. 비행기 상파울로까지 일단 가야 됩니다. 근데 비행기 시간이 와, 아버님 어머님들 놀라지 마세요. 이거 비행기 시간만 30시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중간에 요즘에 그 또 대통령 방문 때문에 핫한 지역 있잖아요. 까타르 도하를 또 찍고 갔는데 와, 이거를 경유해서 가는데 경유하는 시간 한 3시간 포함하고 하면 진짜 정말 꼬박 하루 반이 걸려요. 30시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야, 가고 단단히 하고 중남미를 가야 되는데 야, 얼마나 간편해요. 전철 타고 가는 중남미입니다. 진짜 간단하죠. 30시간을. 야,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가 30분, 아니요, 40분 만에 가는 곳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야, 대단하죠? 자, 중남미 공부, 간단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북미 대륙의 남단에 위치한, 이 멕시코부터 남미 대륙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일컫습니다. 중남미.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카리브해 인근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지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카리브해 인근. 작은 섬나라, 도서 국가들을 포함해가지고 총 33개국이에요. 33개국의 나라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왜 예전에 그 약간 뭔가 좀 중세시대적인 느낌, 문화와 관련된 용어가 있으면 다 이곳이라고 보면 돼요. 마야, 이런 거죠. 아즈텍, 안데스, 막 이런 것들 나오면 다 이 인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7세기 때 제국주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고 영국이 선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앵글로 아메리카로 구분을 하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지배했던 남미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또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300여 년, 식민지배 300여 년이에요. 우리도 되게 식민지배 오래 했는데 식민지배 300년이 끝나고요.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19세기 초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된다. 이런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테마파크, 여기는 중남미 이 일대 33개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문화재들 있죠. 문명들과 관련된 물건들 있죠. 요거를 그대로 다 공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정확한 주소는 덕양구 대양로입니다. 대양로. 고양동이죠. 중남미 문화원으로 불리는 곳이고요. 여기에 사연이 있죠. 요거를 운영하시는 분 있죠. 이분이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다 중남미 일대잖아요. 이 지역에서 30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복형이라고 원장님이 계신데 요 부부께서 설립을 하고 이제 나라에 다시 이제 기부채납 기증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반납을 한 굉장히 소중한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내용들은 어떻게 되냐면 중남미 각국의 가면, 그 다음에 토기, 목기, 민속 공예품, 미술 작품, 그리고 조각까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 숫자만 3,000여 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모두 다 현장에서 다 공수를 그러니까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모았던 것들을 다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그 왜 큰 배로 이렇게 다 공수를 직접 해상로로 해 오신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마어마한 곳들이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자, 문화원 구조는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테마별로 투어하기 좋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조각공원 있고 종교 전시관 있고요. 그다음에 마야 벽화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야 벽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연구소들이 있고요. 중남미 문화를 연구를 해야죠. 그다음에 휴식 공간까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하나의 이 중남미 문화원 전체가 정말로 조각공원, 마치 수목원 같은 느낌으로 쫙 조성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구나 생각하시고 정말로 중세로 시간하고 공간을 뭉텅 떼가지고 진짜 이동한 느낌이 든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투어 시작은 박물관 입구에서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시면 요 입구에 돈키호테상 있어요. 돈키호테상. 요게 이제 SNS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 하나 찍고 안쪽으로 처음에 만나는 공간이 뭐냐면 이 주황색 벽돌 아시잖아요. 그 벽돌로 만들어진 박물관부터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박물관 안쪽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진짜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는데 여기 천장을 한번 봐주세요. 천장을 보셔야 돼요. 천장에 뭐가 있냐면 아폴로 문양이 있습니다. 태양이죠. 태양신 아폴로 문양. 그래서 BC 100년부터 해가지고 기원 후에 1400년까지 제작된 다양한 예전에 이제 그 중남미 문화의 그 토대가 된 분들을 인디어라 불러요. 그 인디안의 약간 원조격이죠. 인디어 분들의 토기를 만날 수 있게 딱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들은 중남미 일대에 포진해 있던 인디오들의 소박한 그런 분위기, 그 예스러운 그 생활 현장들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쪽으로 안쪽으로 쭉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있죠. 성단의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레타 브로라고 부르는데 그 재단도 옆쪽으로 딱 그 형태 그대로 딱 재현을 해놨어요. 요거 보시고요. 요걸 좀 딱 지나고 나면 그 재단 옆쪽으로 그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주머니. 요거 꼭 보셔야 합니다. 이 주머니가 뭐냐면 중남미가 다 고지대예요. 고지대에서 이 추위 있죠.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가지고 환각제를 넣고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원시시대 옷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거 없으니까 요 주머니에다가 환각제를 넣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요 주머니까지 같이 전시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 가시면 되게 재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고 요 이제 앞쪽 천장까지 보고 옆쪽으로 싹 보시고요. 그다음 중앙홀 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중앙홀 쪽으로 나가시면 가운데에 이 예전에 중남미에는 이런 양식들이 있어요. 잘 사는 집들은 안쪽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분수대가 집 안에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스페인 양식의 돌로 만들어진 분수대가 이 그 박물관 가운데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 분위기가 중남미에서는요 원래 스페인식 성당 그리고 큰 저택의 중앙 홀을 만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운데 분수대를 즐겨요. 이게 그 잘 나가는 어떤 상징인 거죠. 그 원래 우리 고유의 풍수에도 보면 물이란 게 수기운이란 게 재물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이 분수대를 놨어. 그러면 이 집에 재물이 막 흐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넘쳐 흐른다는 그 의미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홀에 가시면 꼭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120년 된 피아노인데 브랜드 있죠.
그 옛날 브랜드 스타인웨이라 불리는 그 그랜드 피아노가 그대로 공수를 해서 가져왔어. 그래서 이게 시가로 억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피아노를 그대로 전시를 해놓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이 피아노가 소리가 안 나느냐? 아니에요. 소리가 다 나요. 조율까지 다 맞춰놨어. 그래서 항상 문화원에서 행사나 음악회 같은 거 열잖아요. 그러면 직접 또 음악 연주용으로 쓰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중앙홀 천정도 봐야죠. 천정에는 역시나 금빛 태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중남미 사람들, 아까 우리 입구 쪽에도 그 아까 태양신 있잖아요. 아폴로. 그런 것처럼 중남미 사람들에게 신앙의 어떤 대상이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이런 문화들도 이해가 자연스럽게 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시실 갑니다. 제1 전시실은 어떤 거냐면 토기실. 무려 역사가 언제로 가냐면 이 토기들 기원전 3000년 무렵까지 거슬러 갑니다. 그러니까 와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래서 멕시코, 페루, 고원지대에 정착했던 그 인디오들 일부가 요 이제 그 구운 토기 사용하면서 신석기 시대 문화를 여는데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 토기들이 그대로 전시가 되겠습니다. 뭐 전시된 점들은 제가 그냥 세어봐도 뭐 한 50여 점 넘게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의 토기들이 그냥 이렇게 쫙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시실 갑니다. 1전시실 보고 이 전시실은 석기, 목기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1전시 보고 2전시 가는데 이게 시기별로, 역사별로 약간씩 테마를 구성을 하고 짜임새 있게 조성을 해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양한 석기들, 우리가 신석기 찍고 이제 제대로 된 석기로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디오들의 영혼과 물질을 혼합한 그런 상징이 되는 석기들을 갖다 놨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 뭐 모양 보고 다양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보고 보면 되고 이제 3전시실로 갑니다. 3전시실. 3전시실이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가 뭐냐면 가면들 있죠. 이 가면들이 인디오들이 썼던 옛날에 그 가면들이 그대로 다 전시가 되는데 이게 점수가 10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가면들 있죠. 이게 다양한 가면들이야. 우리나라에 예전에 왜 보면은 하회 탈 같은 거 전시하잖아요. 똑같은 모양의 이 남미의 뜨거운 숨결이 더해진 그런 분위기의 가면들이 딱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인디오들 있죠. 인디오들은요, 이 가면들이 영혼과 직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다양한 자기네 영혼을 담은 듯한 어떤 모양들, 문양들을 만들어가지고 가면에다가 심어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가면에 보면 되게 신기한 모양들이 많은데, 마귀, 동물, 다양한 가면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되게 그냥 예전의 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가면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입이 없는 가면이죠. 입이 없는 가면. 왜 입이 없겠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이 가면을 못 쓰겠죠. 이렇게 말이 많은데 어떻게 이 가면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전시실로 넘어갑니다. 4전시실. 이제 현대는 많이 넘어왔죠. 생활공예실에 불러요. 여기는. 그래서 농기구 비롯해가지고 이제 현대는 많이 넘어오니까 다리미, 가구, 재봉틀 이런 생활용품들 있죠. 그 기본으로 깔려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드디어 이제 생활이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뭔가 문화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 아버님 어머님들이 잘 먹고 잘 사시니까 뭐합니까 이제 우리 문화도 다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힐링을 해야 되는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얘들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악기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런 전시가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석기 말고 이제 넘어왔어요. 그래서 청동, 구리까지 넘어오잖아요.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 게 중남미예요. 그래서 구리가 많이 나는 지역답게요. 구리 제품들이 대거 여기에 이 전시실을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항아리. 근데 방자 유기 같아 막 느낌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기들은 어떤 거까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아코디언 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요거는 반도네온이라고 불러요. 반도네온. 발음도 어렵죠. 이런 악기들이 이제 중남미인들이 연주했다 그래가지고 또 그대로 가져왔어.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딱 보고 야 얘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은 4전시관까지 해가지고 투어가 다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야외 봐야죠. 드디어 야외. 와, 이 야외 나오기까지 너무너무 지겨우셨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바로 잔디 쫙 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조각들 있죠. 이쁜 조각들이, 야, 중남미 분위기를 내면서 전시가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남미 아까 33개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14개국의 작품들을 조각 작품들을 또 공수를 해가지고 여기에 마당에다가 전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자, 요 전시를 따라가지고 조각공원을 보고 쭉 중간을 가로질러서 뒤쪽으로 딱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오늘의 시그니처 포인트가 야외 존에 딱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간이냐면 마야 시대의 그 역사를 그대로 담은 벽화가, 마야 벽화라 불리는 그 벽화가 쫙 시그니처 포인트로 있는 거죠. 중남미 문화원의 시그니처는 마야 벽화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길이가 23m. 와, 이 가로는 무지 길죠. 높이만 5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벽에다가 그 마야의 예전 시대의 그 모양을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타일 하나하나를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마야 문명을 그대로 그 역사를 담은 모양을 재현을 해놓은 거죠. 요거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마야의 상형문자 벽화, 그 다음에 조각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낸 건데 그 마야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어머님들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마야의 문명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왜 원래 문명들은요 4대 강이라 부르잖아요. 강가에다가 보통 조성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마야의 문명, 얘네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정글이죠. 정글 한복판에 갑자기 꽝 하고 생긴 거예요. 갑자기 꽝 하고 생긴 이 문명들이 진짜 신비스럽게도 이런 걸 다 만든 거야. 뭐 피라미드 같은 조형물, 그 다음에 상상이 안 갈 정도의 그 당시에 있던 그런 높이의 어떤 건축물들을 재현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세요?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동시에 빵 하고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건축물들은 그대로 남고 사람들만 빵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돕니까? 마야인들은 외계인이다. 외계인 설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벽화에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외계인 모양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야인들의 얼굴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 벽화에다가 다 재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까지 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중남미의 어떤 심도 있는 그런 역사를 보고 나오는 이 코스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쫙 돌고 나오면 마야의 어떤 그 뿌듯함을 안고 그 중남미의 역사의 뿌듯함을 안고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냥 나올 수가 없죠. 또 중남미까지 갔는데 먹방을 해야죠. 30시간 아니죠. 한 3, 40분 만에 갔긴 했지만 그 또 중남미까지 가서 그 음식을 맛보지 않고 나오냐? 이건 또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중남미 먹거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같은 데서. 어떤 거를 파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무조건 먹는 거 있잖아요. 멕시코 하면은, 따꼬, 그 다음에 깨사디아, 이런 거 있죠. 따꼬, 깨사디아, 그 다음에 커피, 음료 같은 것들도 중남미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제공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따꼬를 자랑 삼아 또 판매를 하고 계세요. 따꼬가 제가 이태원 인근 그 다음에 따꼬 전문점에서 다양한 음식을 다 맛보고 왔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요 중남미 문화원의 따꼬만큼 맛있는 거는 맛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정말 넘버 원스럽고요. 여기에 따꼬는 또 음식 기원을 알면 재밌죠. 이게 뭐냐면 광부의 따꼬다. 광부들이 가볍게 먹었던, 싸서 야채 넣고 해서 먹었던 음식이라는 그 뜻도 지니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요 따꼬라는 용어가 어디서 왔냐면 광부들이 화약이죠. 탄광을 터뜨리는 거야. 근데 화약을 쓰잖아요. 그 화약을 다이너마이트 모양을 감싸는 거 있죠. 요거를 따꼬라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따꼬하고 다이너마이트하고 이 따꼬 모양이 좀 비슷하잖아요. 따꼬. 그래서 요 따꼬가 거기서 또 비롯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따꼬까지 맛보고 나오시면 완벽한 중남미 코스. 진짜 정말 반나절에 중남미를 다녀온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남미 찍고요. 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기 갑니다. 성당 갑니다. 성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수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당 투어를 할 거다. 자, 근데 어디로 가느냐? 진짜 놀라운 성당 건축물이 고향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한옥 성당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한옥으로 지어진 성당. 이름이 요겁니다. 행주 성당. 그래서 국가 등록문화재 제 455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서는요, 이거 있어요. 3대 성당으로 불리는 거 있잖아요. 명동, 뭐 약현 이런 것들. 건축 시기로 따지면 서울 경기권에서 명동, 그다음에 약현 성당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어진 게 넘버 3라는 거죠. 1910년도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증축까지 한 거는 1949년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주소는 고양시 행주 산성로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행주 산성 옆이니까 가기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가 성당인데 제가 한옥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들? 나무, 석가래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딱 그 구조입니다. 전체가 나무 구조, 전형적인 어떤 성당 구조인데 내부는 나무, 그리고 천장을 싹 보세요. 천장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한옥의 천장이야. 그냥 그대로 한옥 위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그 무게 중심 받치는 석가래 같은 것들이 쫙쫙쫙쫙 놓여 있는 그 구조, 우리나라 한옥의 구조 그대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입구 쪽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지붕에 우리 전통 한옥 형태 중에 팔작이라는 용어를 써요. 팔작 지붕 형태로 돼 있고, 제대 쪽은 맞배 지붕이라 불러요. 그래서 맞배 지붕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서 느끼시면 돼요. 전체적인 구조는요, 진짜 정말 한옥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한옥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약간 변형이 되고 노후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고증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신식스러운 한옥인데 이게 이제 2015년도에 현재 나무 한옥 구조로 리모델링해서 재탄생을 시켜놓고 있는 건데, 실제요, 여기에 성당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한옥 성당은 옛날식이잖아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신식 성당 건물이 그대로 또 있어요. 근데 한옥 성당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희한하게도 한옥 성당 인기가 더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성당이 고향에 있는 행주 성당입니다. 행주 산성 옆에 있다 그래가지고 행주 성당인데, 요 이제 성당은 2016년도에 역사를 좀 알아야죠. 의정부 교구 최초로 교황청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인정한 특별 전대사 순례지, 그래가지고 성당 벽면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100주년 기념관 성모의 집, 그리고 성모 순례지 행주 성당, 이렇게 딱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3층 건물이 신식, 그 다음에 한옥 건물이 구식,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2개 건물 정도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고향 지역에서요, 가장 오래된 한옥 성당, 그리고 역사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까 그 3대 성당 할 때 명동 성당하고 약현 성당 다음으로 지어졌다 말씀드렸는데, 역사만 무려 110년이 넘은 성당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그냥 그 기운이, 예전에 그 영험한 기운이 그냥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꼭 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인 최초, 우리 신부님으로 원래 뭐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역사에도 많이 나오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 일부를 여기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험함을 더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1983년도에 유해를 재수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조각들을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죠. 김수환 추기경께서 또 각 본당에 나누어졌는데, 그 본당에 나누어준 유해 중에 일부가 이 성당에 보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역시나 영험함을 지니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당을 보고 나오시면 되는데, 성당까지 간 김에 우리가 그 유명한 행주산성을 안 볼 수가 없죠. 행주산성은
가볍게 이 초겨울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운동 삼아 걷기 좋죠. 겨울에 또 우리 몸 얼마나 안 움직입니까? 그래서 행주산성 한 바퀴 쭉 돌기 좋은데, 여기에 다양한 걷기 코스 제가 좀 일러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거리들 보면서 행주산성을 쭉 돌면 되십니다. 뭐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포인트만 찍어 드릴게요.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행주산성. 정문 바로 옆에 권율장군 농사 있습니다. 행주산성 권율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망할 뻔한 나라를 구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한 대표적인 장수로 꼽히신다. 제가 적어왔죠. 그래서 원래 행주대첩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원래 임진왜란의 3대 승전보를 전한 대첩이 있는데,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유명하죠. 그다음에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꼽는 게 행주대첩 아닙니까? 권율 장군님이 나왔던 요거까지 해가지고 그때 왜 그 아버님 어머님들 아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전투가 막 이제 막 밀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붙잖아요. 막 투석전 펼치고 막 이런 거 막 할 때 부녀자들이 이 치마에다가 돌을 담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을 담아가서 이제 전투 쏘는 거에 투석기에 돌을 이렇게 협조를 했다 이래가지고 그때 나왔던 그 유명한 용어가 행주치마 아닙니까?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 부엌에서 두르는 거 그 행주치마, 그 용어가 나왔던 그 대첩이 권율 장군과 행주 대첩이라는 거죠. 요거 그래서 굉장히 뭐 좀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무조건 봐야 되고, 옆쪽으로 사당 대첩 기념관도 있어요. 보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둘레길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냐면 행주산성을 따라서 한 1km 정도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성까지 볼 수 있고 산성 둘레길이라 불리는 곳.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아버님 어머님들이 충분히 걸을 만하다는 게 포장길입니다. 그래서 이 흙길은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신발도 푹 파일 수도 있고 흙도 묻고. 근데 포장길이니까 편안하게 돌 수가 있고, 정상까지는 한 30분 정도. 와우,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좀 난 코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행주 대첩비도 꼭 봐야죠. 행주 대첩비.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 장군의 공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 그래서 요 일대가 덕양산인데 여기에 총 2기가 있어요. 비석. 요거 이제 가장 큰 조형물이 요 신행주 대첩 비라 불리는 거. 요건데 높이가 15.2m짜리가 있어요. 요런 것까지 같이 보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누각, 덕양정 팔각으로 된 누각 하나 보시고요. 마지막 정상이 충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상까지 왔다가 가는데 한 30분, 1시간 정도 되는데, 와, 이것도 힘들어요. 아버님, 어머님들. 그렇지만 그치지 마시고 열심히 한 바퀴 쭉 땀을 빼시면서 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가면 좋은 장소 어떤 게 있냐면, 요거를 걸으면 힘들잖아요. 우리는 또 지하철 여행 이지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버님 어머님들 우리끼리만 알고 가야 돼요. 왜냐면 또 이거 예약이 안 될 수가 있어. 자, 어떤 거냐면 비장의 무기, 제가 늘 일러드리는 거 행주 관람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걷진 않죠. 자, 그래서 요거 3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아침 10시부터 밤 5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겨울 시즌 있죠. 11월부터 2월 사이에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15분 단위예요. 굉장히 자주 오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관람차가 유료입니다. 유료. 원래 이 일대를 걸어서 돌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경사도만 17도 이상. 그래서 만만치 않죠. 쭉 돌아야 되는데 요거 있죠. 요게 유료인데 아버님 어머니들 또 제가 또 누굽니까? 지하철 여행이지. 이 할인 꿀팁의 대가 아닙니까? 자,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 공짜로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65세 이상 무료! 제가 공짜로 그냥 보내드릴게요. 가서 65세 이상이야! 이렇게 이야기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6세 미만 손주들 중에 6세 미만이야. 데려가세요. 공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 장애우 분들까지 해가지고 다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고 가셔야 되는 꿀팁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 아까 마지막에 면제 대상 중에 장애인분이 있잖아요.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고양 투어하고 있잖아요. 고양시가 인구가 109만인데 109만. 고양시 인구가 109만인데 장애인 인구 있잖아요. 장애우 인구. 이게 경기도 2위.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대요. 그래서 항상 이 고양시 투어할 때 면제 대상에 장애우 장애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정말 의미 있는 공정 여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 제가 지나갑니다. 이런 건 정말 잘하고 계세요. 고양시 칭찬합니다. 멋집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 추울 수 있잖아. 나 행주 관람차를 탔는데 신기해, 추울 수 있어. 이런 거는 비닐 커튼 쳐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속도는 한 10km 정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에 따른 풍광이 있잖아요. 10km 딱 가면서 자전거 빠르게 아닙니까? 편안하게 한 바퀴 딱 둘러보고. 남들은 걸어가. 17도 경사도를 열심히 걸어가. 근데 우리는 지하철 여행이지, 애청자들 이거 타고 쭉 한 바퀴 도는 거죠. 얼마나 좋아. 그리고 65세 이상 분들 공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둘러보면은, 자, 넘버 2.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넘버 2. 이 성당 투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넘버 3.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글램핑장 한번 찍겠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야, 이 글램핑장이 나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 고향에서 가장 유명한 도심 속에 있어요. 그냥 전철 타고 그냥 내리시면 돼요. 자, 어디냐면, 고향에, 하나의 산일 것 같은 이름의 굉장히 유명한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그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쇼핑몰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하여서 놀핑의 명당으로 불렀던 거. 그러니까 노는 거하고요, 쇼핑을 두 개를 붙였어. 그래서 원래 오픈 때부터 놀핑으로 밀었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워터파크 밀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원래는 아이스 공간들도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겨울에 온수풀로 해가지고 워터파크 운영을 하면서 쇼핑몰까지 하고 있는, 야외조는 운영을 안 하지만 멋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고양시에 또 이 으뜸이죠. 메카고 많이들 가시는 공간인데,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근데 정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할 것 같은 글램핑장이 있습니다. 자, 글램핑은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 어떤 거예요?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 컨셉이 딱 맞는 거잖아요. 글래머러스 캠핑, 우아하고 럭셔리하게 캠핑 즐기는 건데, 그냥 몸만 가세요. 그리고 몸만 나오세요. 가서 즐기고 나오면 끝인 거야. 캠핑의 분위기만 내고 캠핑의 먹거리만 먹고 나오는 게, 야, 글램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요, 숙박도 안 돼. 글램핑장이 있는데 잠도 못 자. 당일치기로 끝내라 이거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컨셉에 딱 맞는 거. 지하철 타고 가서 반나절 찍고 그냥 컴백하면 딱 되는 그 코스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워터파크에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 구간에. 자, 이 옥상이 굉장히 독특하게 많이 테마형, 트랜스포밍 테마형으로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서 야외 영화관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옥상에서, 워터파크 옥상에서 영화를 보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야,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이 야외 존인데, 야외 워터파크 한 켠을 아예 영화관으로 때려 넣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꾸몄던 공간이고, 지금은 어떻게 쓰느냐? 도심 속에 있는, 고향의 도심 속에 있는 유일한 옥상 글램핑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는 풍광이 그렇겠죠. 그냥 글램핑 즐기고 있으면 앞쪽으로 그 건물들이 그냥 건물 숲이야. 쫙 펼쳐지는 거죠. 밤에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즐기는 방법. 옆에 매점이 있고요. 매점에서는 아까 제가 몸만 가라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살 수가 있어요. 매점이 있고요. 자, 그 옆쪽으로는 독채형, 단독형 독채 글램핑장들이 쫙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독채 글램핑장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명해요. 투명한 독채 글램핑 그 텐트 같은 게 이게 25채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두 칸씩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칸은 음식 먹고 쉬는 공간, 그다음 한 칸은 오붓하게 불투명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 텐트 속에서 즐기라고 이렇게 두 채형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구조라는 게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바베큐 구워 먹는 바베큐용 천막 하나, 요거 투명해요. 여기 옆쪽으로는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있잖아. 야, 신기하다. 나 여름에는 그럼 어떻게 가? 이런 거 덥잖아, 텐트. 이런 분들 있잖아요. 겨울에는 춥잖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 여기는요, 안쪽에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줍니다.
겨울에는 히터 틀어줍니다. 그냥 몸만 가시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저 여름에 제가 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정말 시원합니다. 에어컨 빵빵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는 어디서 그러면 구입을 할까? 매점 달려가셔야죠. 매점. 그래서 여기 매점에는 다양하게 팝니다. 핫도그, 그다음에 어묵, 소세지, 구이까지 팔고요. 바베큐, 돼지, 소, 뭐 입맛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기 먹을 때 우리 파 조리개 먹잖아요. 파 조림 이런 것까지 다 있고요. 참기름, 양념 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냥 몸만 가셔서 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인. 모든 게 또 호텔 구조 아닙니까? 체크인은 매점에서 하십니다. 매점이 전체가 관리동이에요. 그래서 체크인 하시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체크인 방식이 되게 독특한데, 번호가 적혀 있는 물티슈를 줍니다. 그 번호가 우리가 들어가는 글램핑장의 번호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찾아서 달려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쓰고 난 뒤에 물티슈 반납하는 게 키 반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티슈가 키야.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되게 재밌죠. 그 다음에 메뉴 중에 제가 추천. 바베큐를 하는데 다양하게 맛있게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권인 메뉴 중에 요거 있습니다. 토마호크 있어요. 토마호크. 토마호크가 원래 어디서 유래가 되는지 아세요? 토마호크는 이렇게 고기 부위 중에 뼈가 있고요. 뼈를 잡을 수가 있어요. 뼈를 잡을 수가 있고 고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걸 토마호크 고기라 부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등심살, 그 다음에 휘어진 게 새우의 등 모양을 닮았다. 새우살까지 해가지고 세 개의 부위를 먹을 수 있는 토마호크. 요게 이제 예전에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인디안들 있잖아요. 손도끼에서 나왔어요. 인디안들이 손도끼 모양을 닮았잖아. 그 모양을 닮았다 해서 토마호크라 부릅니다. 어마어마하죠. 요 고기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야, 이거는 좀,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나 고기를 좀, 먹을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아버님, 어머님 중에 토마호크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글램핑 아닙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더라도 이런 거는 좀 먹어줘야죠. 티본 스테이크. 야, 고기인데 T본이에요. T자. 고기 T자 모양으로 생긴 고기가 나옵니다. T본 스테이크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글램핑 아닙니까? 아버님, 어머님. 수준이 있는 지하철 여행이지 아닙니까? 요거까지 먹어볼게요. 프렌치 렉이라 부르는 양고기가 또 있습니다. 양고기까지 와, 어마어마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종류별로 럭셔리한 고기들은 다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권. 우리가 고기는 좀 럭셔리하게 먹어도 밥은 좀 험블하게 먹자.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인기 메뉴가 뭐냐면 라면이었습니다. 이게 라면이 은박지에다가 왜 이렇게 까서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강에 가면 있는 그 한강 라면. 그걸 그대로 또 기계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요거 라면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거든요. 야, 이 초겨울에 얼마나 막 춥고 따뜻한 거 땡깁니까? 그럴 때 끌리죠. 땡긴다. 끌리죠. 그럴 때 라면 하나 딱 해가지고 끓여 먹고 마무리 딱 짓고 나면 얼마나 든든해요. 이런 거. 가격은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4인용, 6인용, 10인용까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약을 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하루 2타임으로 나눠서 받고 낮 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분들, 밤 시간대 낙조를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밤 시간대 거 이용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완벽한 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글램핑 투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행 꿀팁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거든요. 우리 겨울에 해외여행 안 떠날 수가 없잖아. 자, 겨울 해외여행 떠날 때 제일 고민거리 한 가지 딱 있잖아요. 뭐야? 외투 아버님 어머님들 두꺼운 거 오리털 잠바 입고 공항까지 갔는데 이거를 가방에 넣고 가면 두껍고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이거 난감하잖아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투 보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하여 커트룸 서비스. 요거는요 공항에서 바로 이용할 수가 있죠.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국적기 중에 가장 큰 여행사 D사 있잖아요. D사 같은 경우는 겨울 시즌에만 운영을 합니다. 내년도에 보면 2월 말까지 가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내가 만약에 입고 있어 오리털 이런 거는 요 D항공사에서 같이 운영하는 H택배라고 있어요. 그게
인천공항의 지하 1층에 둥지를 트고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가셔가지고 내가 대한항공 이용 승객이야. 이렇게 이야기만 하시면 D항공 승객이야 이야기만 하시면 요 외투를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공짜입니다. 5일 동안 공짜. 그리고 하루씩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1당 2,500원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야, 그러면 나는 다른 항공사 이용하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짜 5일은 없고요. 하루에 아까 초과 요금 내는 거죠. 1인당 2,500원. 요거만 내시면 내 외투를 편하게 내가 D사 항공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야, 코트룸 서비스 이거 괜찮구나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 가능하다고. 오늘은요, 야, 고향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트립 중남미 다녀왔고요. 와, 그리고 또 어디 갔습니까? 옛날에 한옥이 있는 성당을 찍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했습니까? 글램핑까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글램핑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것까지 완전히 고향을 훑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주 고향 진짜 정말 이거 프로그램 보시고 TV 보시고 안 가시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고향 안 가면 미워할 고향.